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셨을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다는 느낌, 혹은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싶다는 생각,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50대 어떤 분들에게는 아직 중년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시간이 예전과 다르게 흐른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20대 때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고, 30대엔 앞만 보며 달렸고, 40대엔 어느새 뒤돌아보니 아이들이 훌쩍 자라 있었죠. 그리고 50대, 이제는 시간이 무서울 만큼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예전의 한 달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시간 지각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경험이 줄어들고 뇌는 반복되는 패턴을 빠르게 건너뛰기 때문에 시간이 가속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물리적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삶의 경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50대가 되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책임, 자녀 문제, 부모님 건강, 건강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한 불안, 정리되지 않은 인간관계, 하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 젊을 때보다 오히려 짐이 더 무거워진 분들도 많습니다. 그 짐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오늘 이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들, 성공한 기업가들, 인생의 깊이를 통찰한 작가들이 남긴 말들을 통해, 그리고 실제로 인생의 후반전에서 삶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선택과 집중이 단순한 자기계발 구호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존엄의 방식임을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싶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직장인, 좋은 친구, 건강한 몸, 배움에 대한 열정, 취미 생활, 나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0대의 에너지와 50대의 에너지는 다릅니다. 단순히 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중력, 감정적 회복력, 결단의 힘, 이 모든 것이 나이와 함께 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만 해야 한다는 지혜의 신호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1997년 애플로 복귀했을 때 회사는 수십 가지의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프린터, 모니터, 다양한 컴퓨터 라인업, 모든 것을 다 잘하려다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던 상태였죠. 잡스가 한 첫 번째 일은 70%의 제품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단 4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애플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몇 개의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습니까? 직장 문제, 자녀 걱정, 부모님 걱정, 건강관리, 재테크, 공부, 취미, 인간관계 정리,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하려 할 때 우리의 에너지는 분산되고 결국 어느 하나도 깊이 있게 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그의 명저 효과적인 경영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식 근로자들이 시간 관리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에 시간을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요. 그는 자신의 시간 사용을 2주 동안 기록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난 일주일을 떠올려 보세요.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몇 시간을 썼는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는지. 스마트폰 알림 확인, SNS 스크롤, 불필요한 걱정, 나를 소모시키는 인간관계. 트러커는 말합니다. 시간 관리는 곧 인생 관리라고. 무엇에 시간을 쓰느냐가 곧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철수 씨는 55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처음 6개월 동안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려 했습니다. 영어 공부, 유튜브 채널 시작, 주식 투자 공부, 텃밭 가꾸기, 등산 동호회 가입, 자원봉사. 리스트는 점점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났을 때 그는 번아웃 상태였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었고 오히려 퇴직 전보다 더 피곤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정말 잘했다고 느끼고 싶은 것은 딱 하나라면 무엇인가? 답은 금세 나왔습니다. 교직 생활 30년간 써온 일기와 교육 노트들을 엮어서 책을 쓰고 싶다는 것. 그 이후 김 씨는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글쓰기에 집중했습니다. 2년 후 그는 교육 에세이집을 자비 출판했습니다. 책은 많이 팔리지 않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그 책을 완성한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충만한 날이었다고. 이것이 선택의 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다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깊이 파 들어가는 삶. 그것이 50대 이후의 진짜 풍요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뭘 버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버릴 줄 모르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너무 많으면 아무도 진심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의지와 욕망의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철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충족될 수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다는 것. 더 갖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를 소모시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법으로 그는 욕망의 절제와 단순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선별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없는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 50대가 되면 이 지혜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에너지가 넘쳐서 욕망의 많은 부분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비극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무엇이 진짜인가를 알게 되는 나이, 그 깨달음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50대는 인생의 가장 깊은 챕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너 자신이 되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아 발견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철학적 명령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50대에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아오느라 자신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이 그 시간입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다시 정립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마주하는 것. 그것이 선택의 출발점입니다. 관계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50대가 되면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피로를 느낍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넓은 인맥, 다양한 만남,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런데 50대가 되어 돌아보면 진짜 힘들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심리학자 로빈 던바는 던바의 수라는 이론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최대 150명이며 그중 친밀한 관계는 15명, 진정한 내면의 친구는 5명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핍이 아니라 인간의 자연스러운 설계입니다. 50대 이후에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 일방적으로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 의무감으로만 유지되는 관계. 이런 관계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이 냉정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진정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진짜 깊은 관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순례 씨는 62세입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습니다. 동창회, 동네 모임, 종교 모임, 친척 모임. 그것이 덕이고 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어서 그녀는 무릎 수술을 받게 되었고 석 달 동안 집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찾아온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셋이었습니다. 그 셋이 진짜였습니다. 그 경험은 그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모임을 대폭 줄였습니다. 의무감에서 나가던 모임들을 정중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진짜 소중한 새 친구와 한 달에 한 번씩 조용한 찻집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진짜 외롭지 않다.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혼자였고 지금은 사람이 적은데 따뜻하다. 이것이 비움의 전략입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만 남기는 것. 그 단순함 속에서 삶은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단순히 효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가 워런 버핏이 한 이 말은 단순히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에 대한 철학입니다. 만약 당신의 인생에서 진심을 다해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단 20번밖에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그 구멍을 뚫겠습니까? 버핏은 이 개념을 통해 이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조금씩 에너지를 투자하면 어느 것도 진짜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 반면에 신중하게 선택한 것에 집중하면 그 결과는 기하급수적으로 달라진다는 것. 50대 이후의 인생에서 여러분에게 남은 펀치 카드는 몇 장입니까? 이것은 슬픈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카드가 적기 때문에 더 귀하고 더 신중하게 더 가치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질문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2000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놀랍도록 현대적입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시간을 엉뚱한 곳에 쓰고 있는 걸까요?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삶은 충분히 길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다. 세네카가 살았던 시대의 로마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연회에 시간을 낭비하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쓸모없는 논쟁에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세네카는 그것을 삶을 남에게 빼앗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라. 그래도 시간만은 되찾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일본에는 쇼쿠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인.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치는 사람. 일본에는 100년 된 라멘 가게가 있습니다. 3대째 같은 레시피로
같은 방식으로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하는 가게. 그들은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삶의 품격. 이것은 단순히 일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원을 가꾸는 일에 깊이 들어갑니다. 어떤 분은 손자 손녀에게 모든 사랑을 집중합니다. 어떤 분은 30년간 미뤄온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악기를 배웁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깊이 들어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철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것을 플로라고 불렀습니다. 완전히 몰입하는 상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자아를 잊을 만큼 무언가에 빠져드는 경험. 그는 이 상태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남은 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섹션에서 가장 깊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합니까? 미국의 작가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이런 연습을 제안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해 주기를 원하는지 먼저 상상하고 거꾸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것을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50대 이후의 선택과 집중은 바로 이 질문과 연결됩니다. 내가 정말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재산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고, 작품일 수도 있고, 그냥 따뜻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지금까지 철학과 사례를 통해 선택과 집중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3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1단계, 인생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라. 지금 당장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세요. 내가 남은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는, 지금 내 삶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 3가지는,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 이 3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틀린 답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다 보면 무언가가 분명해집니다. 아, 나는 사실 이것이 중요했구나. 그런데 저것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 깨달음이 우선순위 재정립의 첫 걸음입니다. 2단계, 감정적 소모를 줄여라. 50대 이후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이나 수면 부족을 떠올리시겠지만 사실 가장 큰 소모는 감정적 소모입니다. 걱정, 비교, 억울함, 후회, 원망.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갉아먹습니다. 불교 철학에는 2번째 화살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이 1번째 화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에 대해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2번째 화살입니다. 1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2번째 화살은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하루 15분 자신의 감정을 일기에 쓰는 것입니다. 쓰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정리됩니다. 셋째, 뉴스와 SNS를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세상의 불안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3단계, 하나에 깊이 몰입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정 소모를 줄였다면 이제 실제로 집중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집중은 의지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을 설계해야 합니다. 심리학자 안더스 에릭슨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에서 더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1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연습이 핵심이라는 것. 즉, 집중의 깊이가 시간의 양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2시간을 깊이 집중하는 것이 하루에 8시간을 건성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성장을 가져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12시간을 가장 중요한 것에 쓰십시오. 스마트폰을 확인하기 전에, 뉴스를 보기 전에, 다른 어떤 것도 하기 전에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에 먼저 집중하십시오. 작가인 라모트는 이것을 삶의 첫 번째 몫을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달에 하나의 집중 주제를 정하십시오. 이번 달은 건강 회복, 다음 달은 책 한 권 읽기 완성, 그 다음 달은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기.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에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돌아보면 여러분은 놀랍게도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1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하나 정하십시오. 책 한 권 쓰기, 악기 배워 한 곡 연주하기, 50년 된 고향 친구들과 여행 가기, 그림, 그려 전시하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한 해에 방향을 줍니다. 그리고 1년 후 그것을 완성했을 때 여러분은 이 선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인천에 사는 최현숙 씨는 58세 직장인입니다. 그녀는 3년 전부터 퇴근 후 하루 1시간을 수채화 그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1시간 3년을 하니 어느새 작은 개인전을 열 수 있을 만큼 실력이 쌓였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처음에는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 1시간 동안은 직장 걱정도, 아이 걱정도, 노후 걱정도 없어요. 그냥 나만 있어요. 이것이 집중의 선물입니다. 기술의 향상만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되는 경험. 그것이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택은 포기처럼 보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데. 그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진짜 포기는 어떤 것일까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덜 중요한 것들에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결국 아무것도 깊이 있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진짜 포기 아닐까요? 선택은 용기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 그 용기가 삶을 가볍게 만들고 동시에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볍다는 것은 짐이 적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 소모적인 관계, 자신을 소진시키는 욕망들을 내려놓았을 때 찾아오는 가벼움. 단단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깊이 뿌리 내렸을 때 생기는 단단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것이 50대 이후에 가장 성숙한 삶의 모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도 선택과 집중의 문제입니다. 모든 위험에 대비하려다가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건강이 먼저인지, 경제적 안정이 먼저인지, 관계가 먼저인지,
그 순서도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하나라도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삶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경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주어지는 것들을 열심히 쫓아갔다면 이제는 내가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의 자유가 사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가볍고 단단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사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존엄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